네, 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정 앵커와 제가 이제 초록색으로 의상을 통일했는데 뉴욕장도 이렇게 우리 국내장도 같이 좀 통일돼서 미국 시세를 좀 받아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애매해요. 말씀 이제 저 방송 시작 전에 약간 희망 고문 같다라고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 장 보면은 진 빠졌다가 뉴욕장 보면 힘냈다가 뭐 아침 저녁으로 제 기분이 이렇게 휙휙 달라지는데 대응하시는 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시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제 장 참 짜증이 많이 났죠.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 이제 찍고 올라갑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어떤 원인과 어떤 배경이 있었고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에 대한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서 사실은 이 부분은 주말에 제가 한참 고민을 했었다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랬던 부분, 저희 뭐 그런 것을 포함된 뇌피셜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외부적인 요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 왜 그랬어?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국채 금리, 미국채 금리에 대해서 최약체 국가이기 때문에 불편한 위치에 있었던 것을 좀 우리나라가 좀 아픔을 매를 맞았다. 라는 해석에서 출발을 한다면 국채 금리가 왜 그랬는데 라고 한다면 트럼프 리스크라는 거죠. 네. 트럼프는 중국과의 관세를 더 세게 더 심하게 때린다는 관점에 있었을 때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국채 금리를 올리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 핑계를 댄다라고 한다면 대선에 좀 이거 선이 예전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서 실제로 미국 증시가 대선 직전에 한두 달 전에 한번 현금화하는 자극을 발동시켜요. 그 이후에 누가 되든지 간에 다시 산다. 하지만 누가 될지 모르겠고 결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두 달 전에는 쭉 올라오다가 한두 달 전에는 한 번 현금화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결과를 보고 주가가 다시 오르는 모습이 보였을 때 이번에는 좀 압도적으로 트럼프 쪽으로 넘어가는 모습 속에서 현금화를 좀 빨리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투심에도 좀 자극을 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소 과민 반응이라는 것은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선거에서는 자극적일수록 본인에게 유리했었잖아요. 하지만 재선에도 실패해 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자극적일 수만은 없다라는 것은 시장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훨씬 더 명예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선 선거 때보다는 이번에는 조금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한 그러한 선거가 트럼프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런 선거라서 너무 리스크에만 집중됐고 그런 뉴스로만 쏟아져 나왔지 않나라는 것이 제 본심이기도 하고 금투세 이슈도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뭐 그렇죠. 뭐 다양한 리스크들을 거기다 핑계를 갖다 댈 수 있는 것이 어저께 뉴스를 바라본 저의 결론이라면 여기에는 지금까지 제 말이 본다면 이해가 되시죠? 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어허. 트럼프 리스크가 한국에만 있어요? 아니죠. 아니죠. 어저께 일본도 1%고 그렇다면 중국도 박살났어야죠.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미중 간의 관세 싸움을 했었을 때 한국 증시가 전 세계에서 제일 힘들었었어요. 그런 부분이 용인은 되지만 트럼프만으로도 하루 종일 뉴스를 내야 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부적인 요인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은 뇌피셜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것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생각을 해두자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네. 지난주에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서 상속세에 대한 개편에 대해서 최우선 과제를 갖고 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스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에서 기본 베이스는 밸류업 프로그램이거든요. 밸류업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주가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뜻인데 그럼 지금 주가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잖아요. 왜 정상적이지 않냐면 주주하는 정책, 배당이 이거는 좀 별로야. 우리나라가 배당률이 낮다라는 것과 회사 기업을 뚫어봤으니 너무 문어발식으로 너무 많이 익히돼 있어서 이게 무슨 회사가 어디 밑에 있는 거고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
정상적인 주가를 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석에서 많은 분들과 얘기했었을 때 상속세를 건들지 않고서는 주가 부양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상속세를 건드려서 상속세를 어떻게 건드리겠냐 그러면 과표를 올리고 세율을 낮아준다기 때문에 과표 올리는 것은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세율까지 나타난다라고 하니 이제는 상속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회사 좋아도 주가를 눌러야죠. 지배구조 개편이 끝나고 나서 주가가 올라야지 다 세금인데 누가 올리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주가 부양책을 하려고 해서 어떤 기업 오너가. 그래서 그것부터 손대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주하는 정책에 진짜로 실효성을 갖고 하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여기서 조금 더 확대 해석을 제 개인적으로 했었던 확대 해석은 금투세 진짜로 하겠다는 뜻이구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라는 것은 하나를 광해의 그런 표현이 나오죠. 정치는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것. 금투세를 진짜로 하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앞선까지는 어떤 이야기들도 있었냐면요. 뭐 방송에서 이런 거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거 쉽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주주 반발도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가 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석 전후 되면 유예해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어 라는 정도의 상상을 해봤지만 상속세를 개편하겠다, 밸류업에 대한 진심이다, 그러면 금투세도 진짜로 하겠구나 라는 것을 투영시켜서 제가 이것을 주말 동안 자료를 만들어서 월요일 아침 지정회의 때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뭐 지주사가 월요일날 올라가진 않았기 때문에 너 너무 과했어 그랬는데 어제 일어나는 일은 이러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시장에 반영되냐면 은행주가 올랐죠. 코스닥이 매를 맞았습니다. 코스닥이 매를 맞은 것에서는 실제로는 실적 시즌 돼서 코스닥이 좀 불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현실화된다고 했었을 때 실질적인 수에는 상속과 배당을 올린다고 했었을 땐 코스닥보단 코스피겠죠. 금투세를 맞는다고 했었을 때 더 취약한 것은 코스닥일 겁니다. 지금 이런 이슈 제가 이것을 방송에서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왜냐하면 굉장히 공포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금투세를 피할 수 있을 만한 자금들은 올해 많이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시장에 많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에서 제가 더 나쁜 막 불편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러울 필요가 어저께 미국장 좋았기 때문에 저 오늘 코스닥 반등 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을 결론을 내린 이야기로 쫓아간다면 밸류업주들은 좀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주는 그래서 어저께 상승은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너무 공포스럽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 이러한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밸류업 관련주들 그리고 상속세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7월 말에 세제 개편안에서 이것을 언급한다라고 했으니 진짜로 과표 올리고 세율 낮추고 그다음에 배당수동 분리과세까지 포함되는 시나리오가 나온다고 한다면 일단은 이것 때문에 상속이 되지 않은 그 지주사들이 막 주가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하나의 테마는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주사 관련된 주들도 안테나를 세워놓고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열심히 금투세 반대 운동을 하면 저에게 저 색깔이 아니라 여기에 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금투세를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경제 방송이기도 하고 이런 내용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장님께서 또 본인의 의견이라고 재차 강조를 해주신 건데 사실 개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모시는 거예요. 팩트만을 듣기 위해서라면 저희도 AI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의 의견,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의 시선과 시나리오를 검증하고 본인이 공감하시고 내가 알아본 거와 일치하면 그것을 투자 방향에 참고하시면 되는 것이기 네.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내용 조금만 참고해 주시죠. 한마디만. 네. 지금 혹시 몰라서 제가 게시판 유튜브를 열었는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날 일들을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시야를 넓혀야 되고 어떤 일들이 시장에서 일어나는지를 체크하자라는 것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본심이었는데 방송에서 말하지 말아야지라고 했었던 이유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쪽이야 저쪽이야 이런 해석들을 하게 되면 투자의 혼선이 옵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 없이 이런 일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될 때 주식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좀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것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밸류 오프런과 관련된 주들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까지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치 논리로 가지 않습니다. 네. 투자 논리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다각도의 시선을 점검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주도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금융주의 반등 반갑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긴 했습니다만 수출주들의 차익 실현 움직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전략도 필요한 시점이에요. 일단은 하반기에 대해서 좀 새로운 바람이 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일들이 조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죠. 일단은 매니저 차원에서 위에 있는 것을 좀 팔아서 수익이 많이 난 걸 팔아서 왜냐하면 평가는 받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운영할 때 조금 본인도 컨트롤할 때 조금은 비중에 대한 전환도 고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시장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끝났다, 이것은 시작이다. 실제로 주도주가 바뀔 때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금은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이 주도주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추세 전환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놓고 오랫동안 봐야겠지만 미국 증시에서는 제가 한 3주 전인 걸로 기억하는데 새로운 주도주가 바뀐다면 애플과 테슬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라는 일은 미국 시장에서는 좀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바이오 섹터 내에서 지금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미국 시장에서 일라이릴리가 막 달려갈 때는 못 가더니 이제 좀 자기의 색깔을 뚜렷이 뿜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만 당뇨 치료제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암 치료제라는 것은 환자가 먹는 거지만 비만 치료제는 전 세계인에게 그걸 판매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함 차장님은 빼고요. 그렇죠. 저는 빼야죠. 저는 빼고 저는 반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고객군이 아예 레벨이 달라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보시고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뭐 기사에서는 여름 수혜주다. 여름에 뭐 놀러 가려면 비만 치료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사이클을 바라보시되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마디 했죠. 약가 인하해라. 그래서 이제 좀 하락을 해서 떨어졌는데 이게 악재일까?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미국도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락 부분을 조금 만회하면서 올라오면서 끝나긴 했지만 주가는 좀 떨어진 상태에서 하락한 부분을 일부 만회했다. 우리 시장도 이런 어쨌든 무언가 트리거가 나왔으니 좀 주가가 조정을 준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좀 조정을 준 기다림에 미학을 통해서 나의 타이밍을 기다려 본다면 조금 이 사이클이 한 번에 뭐 오르고 떨어졌다 이런 테마로 끝날 그런 섹터는 아니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보세요. 이제는 대장은 펩트론이었다가 이제는 종목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쪽이 큰 시장이 좀 섹터가 종목군으로 확산된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보면서 대장주를 사실 때는 이격이 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들어가시기보다는 나의 타이밍을 기다려보자. 이 사이클은 큰 사이클로 대응해볼 만한 주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섹터에 대한 각각의 방향 잡아주고 계시고요. 반도체 쪽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쪽도 어제 코스닥 소부장 종목 코스닥과 함께 좀 같이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주도주에서 이제 반도체의 지금의
지금의 자리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것인지, 뭐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 심리가 뚜렷한데 기대치도 눈높이도 사실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금 미끄러진다고 너무 겁먹지는 없다. 오히려 조금 더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좀 이용해 보자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입니다. 메모리 사이클이 얼만큼 전환됐고 그것이 삼성전자 실적이 어느 정도 내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고, 이것이 끝나고 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3분기 내지는 4분기에 퀄 테스트 받고 통과할 기대감이 있다며, 실제로 이거는 주주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에서도 삼성전자가 해주기만을 굉장히 강하게 기대하고 있을 바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이 3, 4분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메모리 사이클이 턴하는 것을 시장에 기대하고 있고 그것이 확인이 받는다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 메모리 소비장 관련돼서 유니셈,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머티리얼즈, 테스, 위진테크 등에 대해서 전통 반도체 전공장 장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에 저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래도 관심 가져볼 분야, 섹터 좀 집중해야 될 것 살펴주시죠. 네,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트럼프가 앞서는데 테슬라가 오르네. 자,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일론 머스크가 눈에 가시라고 그랬는데 이걸 일론 머스크가 모를 리 없죠. 그래서 역전이 되고 이번에 공개 방송 끝나자마자 대단합니다. 일론 머스크 대단하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애정 표현을 해와서 그런 것들에 대한 주가의 화답일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기차 보조금 폐지한다라는 것이 트럼프 공약인데 라고 했다는 전제로 시장을 해석했었을 때 테슬라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해석의 두려움이지 않았습니까? 테슬라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잖아요. 테슬라가 아프면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를 거의 망한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더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애플이 스마트폰의 프리미엄 시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는 프리미엄 고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악재라고 한다면 오히려 테슬라는 돋보일 수도 있다는 점. 여기에서 테슬라 주가 상향을 간다면 과거에는 전기차였지만 이제는 로봇택시와 인공지능, 로봇, 그 다음에 FSD, 이러한 키워드로 테슬라가 올라가는 것이라서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제 자율주행주들 주식 그렇게 빠질 때 라닉스 안 빠졌거든요. 예의주시에서 관심을, 칩셋미디어 안 빠졌죠. 젠백스링크, 퓨런티 어저께 안 빠졌습니다. 이론장에서도 안 빠지네라는 것은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갖고, 테슬라가 뭐 계속 올라간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이클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으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자극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에서 자율주행도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 일단은 자리를 지켰다라는 점에 점수를 주면서 앞으로 방향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정남 차장님과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